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소개해드렸듯이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드 대표 장영국입니다. 네. 네. 회사 티인가 봐요? 네, 저희 회사 팀입니다. 아니 대표님이 주로 인터뷰할 때 저 회사 티를 입고 오는 것 같아서 네. 저도 회사 티로 회사 티를 이럴 때 입고 와야죠.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군요. 예. 요즘 전화 많이 받으시죠? 아닙니까? 직원들이 받아서 알아서 커트하나요? 네,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전화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회사에 이제 IR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PR 네. 담당하는 부서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서들이 전화 많이 주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핫 이슈가 참 뜨겁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뭐 사업 모델,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네.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가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거부터 여쭤보죠. 그러면 처음부터 제일 최근 이슈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런데 그 논란의 이후의 분석은 그 위믹스라는 코인을 팔아서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위믹스를 판 걸 제외하고 봤더니 게임의 실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더라. 그런 시장의 지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빠졌다.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 예. 그거에 대해 그거부터 일단 여쭤보죠. 대표. 일단 위믹스가 뭐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듣는 거 잠깐만 좀 같이 보시다가 네. 그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일단은 관심 있는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렸어요. 네. 네, 일단은 시장의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게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뭐 기업이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쩌면 뭐 또 그 가격에 대해서 이게 옳다, 혹은 그르다, 높다, 낮다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으니까 뭔가 실적 발표에 실망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어째 보면 내부의 평가, 내부의 판단하고 조금 다른 평가인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예. 이거는 되게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외부의 반응은 주가로만 본다면 사실 그런 반응이 온 거라 사실 좀 약간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 커뮤니케이션하는 부서들이 시장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왜 우리 내부와 다르게 생각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수집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예. 크게 보면 이제 시장의 반응은 아무튼 4분기 그 리퀴데이션한 부분을 빼더라도 뺀 거라고 빼고 얘기했을 때 시장에서 본 반응은 아무튼 4분기 숫자가 너무 작다. 라는 게 이제 어쩌면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익의 규모가 매출의 규모가 작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던 것 같고요. 예. 저희 내부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라고 하면 저희는 3분기보다 크게 성장을 했고 네. 심지어 제가 실적 발표 때는 약간 이번 지금 진행 중인 분기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전히 또 성장하고 있다고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규모 그 자체보다는 성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성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괜찮다. 지금 괜찮게 잘 가고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생각했던 나왔었죠? 거죠. 3분기와 3분기 비교해 보면 3분기, 4분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 리퀴데이션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익도 한 2배 정도 늘었고. 근데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가파른 매출과 이익의 상승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보면 뭐 저희가 시장에서 알 수 있던 거 외부의 트래픽 정보, 예. 그러니까 서버 대수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감안했을 때 뭐 곱하기를 해보면 매출이 이만큼 나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덜 나온 것에 네.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게임 부문에 대한 얘기고 예. 제가 사실은 작년 거의 한 1년 전부터 더 이상 우리는 게임 회사가 아니다. 네.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봤을 때 플랫폼 매출도 규모는 작지만 거의 한 7배 가량 늘었고요. 분기별로. 그다음에 플랫폼의 트래픽들도 거의 한 8배 가량 늘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실적 발표 때도 정확히 말한 것처럼 지금도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잘 늘고 있고 예. 심지어 지금까지의 성과는 성공한 게임이 미르4라는 하나의 게임으로 한 거고 저희가 이번 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도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에 5개 게임이 더 나오고 올해 전체로 보면 100개 게임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좁게 보지 하는 생각은 지금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메이드가 발표한 게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섞어서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 이른바 플레이 투 원 게임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임의 숫자 네. 지금 이제 양쪽 다 언급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저희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임 네. 미르4라는 게 이제 거기에 네 번째 게임이었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성공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 건 분리돼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해줘봐요.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게임을 하면 뭔가 이렇게 드레이코라든가 토큰 무슨 거기서 이제 화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머니가 생긴다는 게임 머니가 생기는 거죠. 한 게임 고스톱을 하면 그 게임 머니를 예를 들면 번다는 한 걸 게임 포인트가 알아요. 생겼다고 해봐요. 예. 근데 그건 그 게임 아, 안에 예를 들어도 그걸로 들어 나는 어쨌든 그 게임 안에서만 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한 게임 머니 위믹스라는 이게 위메이드에서 만든 소위 말씀하신 귀축 통화 코인. 요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리믹스라는 코인이 위믹스는 달러야. 아니, 코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우리 위믹스라는 비트코인이 코인이 존재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존재하고 네. 뭐 도지코인이 존재하듯 그렇습니다. 위믹스도 존재한다. 네,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고 각 게임별로 각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이 게임을 해서 벌은 돈이 있어. 그럼 이걸 위믹스로 바꾸면 이 위믹스는 지금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네. 이 위믹스로 바꾸면 위믹스가 현금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밖의 이코노미와 맞습니다. 게임 이코노미가 연결됐다. 위믹스를 통해서 그렇게 그럼 한 게임 머니라는 코인을 상장시킨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실상 그렇죠. 다만 이제 백도어인가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한 게임 머니를 상장시키면 이제 고스톱을 쳐서 번 한 게임 머니를 네, 이제 가서 거래소에 가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예. 이제 한 게임은 한 게임 머니가 있고 피망엔 피망 머니가 있고 네. 리니지엔 아덴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위믹스라는 걸로 교환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사고 파는 거고요. 그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직접 게임 코인을 상장시키는 건 아니고. 네. 이게 구조는 알겠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구조는. 같은 예. 얘기입니다. 그런 네. 구조군요. 네, 그런 구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위메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는데 그 논란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 위믹스라는 걸 팔아서 네. 이번에도 이제 실적 발표에 수천억이 사실 이익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판돈 위믹스라는 걸 팔아서 생긴 유동화 이익이라는 게 네.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이익으로 크게 잡혔는데 네. 위믹스를 지금까지 논란은 계속 팔다 보니까 회사가 그 위믹스의 가격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코인 쪽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왜 그 막 파냐 회사가 한쪽에서 계속 파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에서도 그럼 우리가 함부로 안 그럼 팔겠다. 게임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벌면 제가 이제 한 게임 머니라고도 표현하고 아덴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걸 예. 벌면 그거를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으로 바꿔주는 건 언제든지 바꿔줍니까? 그거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것도 시장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답드리고 또 방금 네, 전에 네, 말한 네, 답을 네.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비트를 가면 예. 업비트가 딱 그건 아니지만 원화를 내가 가지고 가서 비트코인을 거래하잖아요. 네. 저희가 만든 코인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네. 위믹스를 들고 가서 아까 그런 게임 코인들을 거래하는 겁니다. 예. 아덴을 사고 팔지 네. 아니면 한 게임 머니 사고 팔지. 그러니까 사실은 업비트에 작동하는 것과 저희 위믹스 코인 거래소 작동하는 게 똑같습니다. 다만 네. 그렇겠네요. 여기는 원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는 거고 저희는 위믹스로 게임 코인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똑같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리퀴데이션 유동화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12월 정도부터 1월 중순까지 이제 그런 이제 오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위믹스 가격이 되게 또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12월부터 1월까지 그게 위메이드가
일시에 대량 매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위믹스 쿼럴리 리포트라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까지 위믹스를 언제 어떻게 유동화했는지를 밝혔어요. 근데 예. 사실은 저희가 꾸준히 팔아서 최근에 하락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는 약간 이미 좀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이라는 거는 전체 암호화폐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그 플레이 투 원이든 플레이 앤 원이든 블록체인 게임에서 가장 잘하고 있거든요. 유저 수나 매출로 전 세계 1등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작년에 오를 때도 제일 많이 올랐고 사실 떨어질 때도 제일 많이 떨어지고 대장주니 주가도 그렇고 위믹스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대장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떨어지는 건 너무 마음 아프긴 하지만 아무튼 네. 시장이 위믹스가 그러니까 이 산업이랑 가장 연결된 회사가 위메이드고 네. 이 산업과 가장 연결된 코인이 위믹스라고 시장은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르4에서 얻은 포인트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고 예. 위믹스를 들고 오면 그 포인트를 살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위믹스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팔면 돈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그런 거죠.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위믹스를 사고 파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원래 이제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이게 오를 때 왜 오르고 내릴 때 왜 내리냐고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위믹스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더라도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그런 식의 관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 결국 암호화폐와 찰떡궁합이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실질이 아니라고 아무도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못 만진 인텐저블하다는 뜻이지 거기에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럼요. 않잖아요. 재밌죠. 실체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게임이 찰떡궁합이고 저는 심지어 암호화폐 니네 어디다 쓰는 건데 그 답을 게임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위믹스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위믹스는 게임의 기축통화잖아요. 네. 각 게임이 하나의 경제로 잘 되면 그 안에 순환으로서 경제 순환이라는 게 생기고요. 우리 뭐 승수효과든 뭐든 해서 경제가 돌아가면서 실제 거래가 있고 거래 수수료라는 게 생기면서 경제가 있고 예. 심지어는 그 게임의 각각의 아까 아이템들이 NFT로 자산이 됩니다. 실질적인 자산. 그거를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집행검이 왜 1억이 하겠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집행검 1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억짜리 자산이 있는 경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는 예, 그 경제가 돌아가는데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위믹스는 펀더멘털이 있고요. 이 펀더멘털이 확장되면 위믹스 가격은 오르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오를 거라고 믿으니까 오르고 떨어질 거는 떨어질 거 믿는 흐름이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있는 코인으로서는 저는 위믹스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코인들 중에서도 네. 되게 독보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믹스의 발행량은 어떻게 조절합니까? 발행량은 10억 개로 정해져 있고요. 네. 이미 최초의 발행량은 10억 개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이게 최초의 백서라는 걸 통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 일부 바꿔하면서 이제 그걸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에 기반으로 한 그 게임이 잘 되면 위믹스 가격도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10억 개 중에 한 1억 개 정도를 팔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총 지금까지 해서 위메이드가 계속 이제 위믹스라는 소위 기축통화를 이게 막 팔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M&A도 하시고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팔아오니까 이게 이 위믹스 가격이라는 게 회사에서 파는 속도보다 네. 그 말씀하신 가치가 더 높아져야 혹은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져야 위믹스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될 텐데 지금까지는 위믹스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걸로 봐서는 지금의 속도로 만약에 판다면 네. 이 위믹스의 가격은 올라가기 어려울 거고 그게 그렇다면 이 위메이드가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가 네. 일단은 안 되는 거 아닐까? 일단은 팩트로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진짜 많이 빠졌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 대비 40배 올랐거든요. 네, 위믹스 팔아서 사업 열심히 해서 네. 40배 올린 거거든요. 위믹스의 가격이 네, 위믹스를 위믹스 가격이 40배 예. 올랐거든요. 네. 지금 네. 너무 떨어졌는데도.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 이 가격 그대로였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달러는 너무 큰 걸 수도 있고 원화도 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못 되게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네. 어쩌면 원시에서 이제 화폐라는 게 이제 발행됐던 시절인데 야, 이 화폐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 쓰지 말자. 야, 다 같이 갖고 있어. 예. 야,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를 거니까 예. 그렇게 경제가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뭔가 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걸 네. 내가 꼭 위메이드 입장에서 저희가 80% 갖고 있어요. 예. 가만히 안 쓰고 위믹스 가격이 100배 오르는 게 저한테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100배가 오르겠냐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화폐를 발행해서 다 같이 야, 아무도 내놓지 마. 다 같이 갖고 있어. 그러면 오르겠지. 야, 누구 눈먼 애들이 와서 살 테니까. 네. 아니, 그렇게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겠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심지어 빚내서도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이 화폐 가치라는 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예. 그게 저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희의 전략만 유일하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처음부터 그 전략을 택하겠다고 했고 제가 지난해도 누누이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실 저희 프로젝트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좀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비슷한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이 컨셉을 들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기업을 사들이고 하는데 이제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M&A도 하고 뭐 설비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잖아요. 근데 이 위메이드의 전략은 위믹스의 가치로 유동화를 시켜요. 그 돈으로 기업도 사고 이렇게 수천억씩 막 들어오니까 이번 실적 발표도 보니까 2천억 이상이 이렇게 들어왔던데 약간 나쁘게 말하면 봉이 김선달 같기도 하고 위믹스가 높아지면 내가 그냥 막 회사가 이렇게 막 팔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시그널. 반대로는 이게 지금까지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거 팔 때 공시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위믹스를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막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확실성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예. 회계 처리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립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예. 저희도 이걸 매출로 잡아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 회계법인과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냥 매출부터 잡으면 사실은 더 이렇게 관만할 게 더 많아지니까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그 전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믹스라는 생태계를 키워갈 거냐는 게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장의 초기라 뭔가 선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위믹스를 팔아서 뭐 제가 급여로 가져간다거나 네. 이렇게 할 수가 없게 그 각각의 생태계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용처가 정해져서 그 용처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겠다고 이게 처음부터 발표를 했고, 예.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부정적인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어떻게 팔았는지도 지금 약간 다 밝혀졌고 저희가 네. 꾸준히 좀 팔았고 그다음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팔았다는 게 데이터로 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사실 이해는 좀 많이 해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어떻게 그럼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파는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 파는 거는 이제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제가 들었던 거가 좀 몰랐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사도 여러 번 났고 네. 제가 실적 발표 때 발표도 했고 이믹스를 팔아서 한다는 얘기를 했고 해서 근데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공시제도라는 게 없으니까 예. 몰랐다고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김서준 대표님이 여기 한번 나오셨어요. 아침 시간에서 우연히 근데 생방송을 들었는데요. 김서준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좀 적은 위믹스 같은 프로젝트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알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시를 하고 팔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 원래도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위믹스를 유동화해서 맥없이 갖고 있는 건 없었거든요. 다 이렇게 투자랑 매칭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뭔가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팔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 가격 이상으로 팔겠다 하는 네. 걸 공시하고 그게 또 다 팔리고 나면 우리 다 팔았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얘네 팔고 있나 안 팔고 있나 이거를 모르는 상태는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진 생각하고 않겠다.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종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오버행 이슈 같이 그러니까 얼마를 팔지 모르겠으나 팔 수 있다.
그런 식의 걱정은 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그 타임 프레임을 작게 본다면 충분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로 장기적인 타임 프레임으로 하고 보는 거라 그렇게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키우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 개에서 지금 1억 개를 팔았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얼마를 판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 네, 원래는 매월 1,000만 개씩 팔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더 상세한 공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그런 식의 러프보다는 그러니까 팔게 된다면 더 상세한 계획을 이제 제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발행량이 202억 10억 개. 20억 개? 아니요, 10억 개. 10억 개. 네. 왜 2에 꽂혀 있지? 10억 개인 거하고 네. 그 언제 팔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주식은요. 주식은 삼성전자가 뭐 발행 주식이 5천만 주다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5천만 주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도 없잖아요. 그거 그리고 뭐 언제 팔았습니다 하면 그건 거래소를 통해서 파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파니까 그것도 제3자가 집계하는 거라서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네. 이 위믹스를 얼마나 발행하고 어떻게 사고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제3자가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기본이 뭐냐면 그 장부가 여러 개고 공개돼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위메이드가 몇 개 판지 조사해 보자 하면 조사가 돼요. 왜냐하면 위믹스 저희 지갑이라는 게 공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1,000만 개를 다른 데 쓰려고 옮기면 바로 그때 유저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예 1,000만 개 또 팔려나 보다. 그럼 공시를 안 하더라도 알려면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공시를 준비도 했었지만 안 하고 이제 구두로만 이제 계속 설명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게 모르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2월에 그 이벤트가 되게 특이했던 게 블록체인을 어떻게 감추고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더 투명화된 걸 요구할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안 팔았고요. 그 유동화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암호화폐도 약간 이제 아직은 자산운용사 라이센스는 없지만 그 대신해서 유동화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거기다 맡겨서 그 회사에서 이제 적절할 때 진행했습니다. 팔아라. 네. 총 얼마 팔는 것만 오더를 주는 거고. 네,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 회사가 알아서 하는 방식을.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하면 조금 더 덜 투명하다고 생각할 게 뻔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사실 2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매각을 해왔습니다. 네. 아니 그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코인을 왜 이렇게 막 파냐 하는 건 코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요즘 국면이 좀 달라진 게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주식을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인을 팔아서 어쨌든 코인이라는 이익이 회사로 들어오고 M&A도 하고 뭐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도 사고 막 기업들 막 샀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돈으로 막 회사를 늘렸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코인을 파는 걸 보수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또 평범한 게임 회사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의 반론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한다고는 한번 보수적으로 할 마음은 없고 심지어 지난주 실적 발표 그 2월 9일 때 제가 계속 유지하겠다, 확장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이 생태계를 위해서 확장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다만 좀 더 투명성을 올리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주주들이랑 코인 홀더들이랑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맞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위믹스 가격을 떨어뜨리고 위메이드가 잘 되는 상황도 상정이 안 되고요. 위믹스가 잘 되는데 위메이드 주가가 떨어진 상황도 사실 상정을 이게 어떤 상황일지가 제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하면 저희가 뭐 위믹스라는 자산도 많이 하고 그 자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다 쓴다고 쳐도 아까 제가 플랫폼 회사로 변모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플랫폼에서 저희가 받는 아까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원화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수입은 원화 수수료가 수입입니다.
네. 저희는 아까 위믹스로 게임 코인을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의 수입이 위믹스예요. 위믹스로 받는다. 위믹스로 받아요. 그래서 위믹스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 어. 매출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팔았어도 위믹스 가격이 1에서 0점으로 떨어지면 매출이 반으로 주는 거고요. 위믹스 가격이 만약에 10배가 오르면 똑같은 양을 팔아도 매출이 10배가 올라서 이미 위메이드의 그 사업 방향과 재무는 위믹스랑 거의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믹스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최선을 다한 게 결국 위메이드의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고 그 재무적 성과에 따라 위메이드 주가가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희생시켜서 이걸 올리거나 이걸 희생시켜서 이걸 올리는 상황은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코인은 아직 회계적으로 재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갖고 있는 이 재고 자산은 회계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 제가 이제 저희가 4년 했거든요. 네. 회계 처리가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 이제 제일 처음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았을 때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기업에서 회계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에는 12월 31일이 되면 뭘 하냐면요. 네. 다 시장에 가서 팔아요. 현금화 하려고. 네, 그다음에 1월 1일 날 다시 사요. 그래서 그 차익이 그래서 네. 뭐 벌 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잃을 때도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회계 처리는 이미 정립이 됐어요. 이거는 약간 무형 자산처럼. 아. 예, 그래서 내려갈 때만 평가, 올라가는 건 평가 안 해줘요. 네. 회계법인은 보수적이니까 떨어질 때만 계속 평가하고 떨어진 것만 보완해주는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된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발행한 코인, 우리가 위믹스를 발행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자산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82%는 장부에 없어요. 음. 그냥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장부에 위믹스가 어딨냐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발 채무도 있고 해서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근데 수익성은 인정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위믹스가 밖에 나갔다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예. 위믹스라는 거는 모든 거래 한국 모든 거래소에 상장돼 있잖아요. 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가로 그거는 매출로 인정을 해줘요. 그건 인정을 해준다. 네. 예. 그리고 거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게임 코인 아까 이제 그 한 게임 맞고머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번에는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발행한 코인이 드레이코인데 그거의 상당 물량이 밖으로 나갔다. 유저들이 그거를 밖에 나가 팔았다가 누군가 그걸 사갖고 들어와서 저희 게임에서 씁니다. 예. 그 매출이 한 게임 매출의 20% 넘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게임 매출은 아직 시세가 안정적이지 않다. 아니면 회계법인이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근데 게임 매출도 조만간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회계 처리는 점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게임 코인에 대한 매출은 잡힐 거고 예. 또 조만간에는 자기가 발행한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전 세계 회계법인들이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만든다고 위메이드가 우리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어디를 하나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 회사를 위믹스라고 가정해 보죠. 네. 위믹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위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메이드의 100% 자회사예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저런 인수도 해야 되고. 그러니 위믹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증자를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 주식을 이 앞으로 이 생태계에 화폐처럼 쓰겠습니다. 즉 주식 한 주와 어떤 뭔 썸띵 하나를 항상 1대1로 교환하면서 이걸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증자는 성공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네. 2018년 1월에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가 원래 기존의 게임 사업과는 이제 맥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자회사로 이제 분사해서 스피노프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2018년 1월에 시작했는데 2018년 2월에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한 3년 동안을 이제 이쪽 크립토 쪽에 계신 분들 크립토 윈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 코인도 안 팔리고 주식도 안 팔리고 해서 사실 저희가 그때는 이제 비록 저희가 위메이드라는 모회사가 있었지만 저는 신규 사업은 늘 작게 시작해야지만 오래 간다고 오래 가야지만 또 성공한다 그래서 사실 모회사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저희가 그때 모든 걸 팔아 돈을 구해야 돼서 주식도 좀 팔았고요. 주식도 한 20% 팔았고 예. 그다음에 코인도 그래서 그때 판 게 프라이빗 세일로 한 10% 예. 팔아가지고 그걸로 한 몇십억 구해서 이제 했던 거고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코인이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옳고 그름 저는 이제 그게 뭐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뭐 떠나서 사실은 각각의 코인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좀 지금은 되게 또 윈터로 들어가냐 마냐의 시장이긴 한데 네.
지난 1년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아마 유틸리티 테스트, 그러니까 너는 뭔데, 어디다 쓰는 건데, 너의 기반 이코노미는 뭔데 하는 거를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되는 시기가 조만간 네.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쩌면 스토리를 기반으로, 저희도 최초는 스토리밖에 없었으니까 스토리를 기반으로 쌓은 가치들이라 사실은 실물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임팩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과하는 코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위믹스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란 말씀하셨던 대로 위메이드는 회사가 그리는 소위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위믹스라는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러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듯이 기축 통화가 되려면 위믹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려면 게임이 재밌네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 위믹스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위믹스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거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연준의 결정으로도 딱 가상화폐가 영향을 받고 연준이 막 시장 조여. 그럼 가상화폐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고 말씀하셨던 대로 또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또 팔아야 돼. 팔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오버행 이슈라든가 그런 수급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위믹스라는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뭐 저는 회사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게 장기적으로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모두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쪽 그 암호화폐 쪽은 법이 없다 보니 사실은 자전거래 네.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관습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되게 쉽죠. 왜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좀 사면 오를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거 공시해야 되고 뭐 등등등 힘든데, 여기는 이제 내가 좀 샀다가 오르면 팔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법의 제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처음 할 때부터 약간 꿈을 크게 생각해서 그게 그 나중에 그 주식시장이랑 만약 비슷한 규제가 들어오면 그게 그 시세 조종이고 내부 정보 이용이고 다 걸린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파는 포지션은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백서에도 정했고 돈을 썼어야 되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샀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도 뭐 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걸 한 번 빠지면 제 생각에는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거래량 보고 가격 올리고 하는 것들이 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디스플린들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결국은 저는 이제 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외부적인 거시 경제나 영향은 받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게임의 개수가 추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유믹스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매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우 그러니까 4분기에 저희가 한 1,2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35억이었으니까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 네, 근데 뭐 지금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신 연말 되면 플랫폼 매출이 더 커질 거라고. 지금 게임보다 올 연말이 되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가능해요? 일단은 게임이 저희가 지금 뭐 5개, 4개일 때 이제 한 35억 한 건데 저희가 100개로 게임이 개수가 25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매출은 어떤 식으로 발생합니까? 플랫폼 매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임 그러니까 경제 유소 중에 코인과 NFT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과 NFT는 유저들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거 일부분을 저희가 위믹스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 네. 그 수수료는 위믹스로 받는다. 위믹스로 받는다. 왜냐하면 지급하는 사람이 위믹스를 지급하고 받는 사람도 위믹스로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0.9%를 받고요. 환전 수수료 개념이군요. 환전 수수료보다는 이제 거의 업비트가 이제 거래 수수료 받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NFT로를 저희가 5%를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당근 마켓이 물건 서로 사고 팔 때 돈 받는 거라. 근데 이제 5%면 사실 현실 세계보다는 지금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그게 약간 오픈시라 그래서 1등하는 NFT 거래소가 세팅한 정도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플랫폼이 지금이 2%인데 100개로 늘어나니까 네. 25배로 커질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실제로 게임 하나인데도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몇 배 정도 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가 활성화되게 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게임을 재밌게 하게 한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게임 내 경제니까. 근데 이제 게임 밖으로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달, 2월달에 그 미르포라는 게임 매출이 늘고 있어요. 트래픽은 거의 고정입니다. 네.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출이 늘고 있다고 제가 실적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저희가 경제를 설계해서 뭔가 은행 같은 그 예금을 내놨더니 여기에 약간 이제 묶이면서 또 뭐 수수료 이자 수입이 생기고 등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게임인데도 플랫폼 매출은 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게임 개수도 늘어나니까 그 두 가지 방향에서 플랫폼 매출이 굉장히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메이드는 진짜 처음 하는 게 많아가지고 생소한 것도 많고 그런데 근데 심플하게 보면 우리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느 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아니라 위메이드의 이 생태계 모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저의 이해를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생겼다고 가정해봐요. 어느 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어. 2022년 1월 17일 발견됐어. 다들 거기 가서 사기로 해서 한 일주일 만에 다 이주를 했어요. 한 뭐 2억 명 이주했어. 네. 자 이제부터 미국이 이제 커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생긴 거예요. 네. 그럼 미국 돈 달러라고 하는 게 지금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달러 가치를 어떻게 그럼 이 달러를 평가하느냐? 얼마에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음. 라고 생각해 보면 야, 저거 다 죄수들 가 있고 저러니까 뭐 얼마 되겠어? 쟤들 저러다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사는 거고. 네. 네. 야, 쟤네들 보니까 세 보인다야. 저 뭐 자원도 많고 보니까 똑똑들도 하네. 뭔가 문화도 있고 뭐 이러면서 얘네들이 잘 될 것 같아. 네. 즉 미국 물건을 좀 살려면 저 달러를 줘야 사는 거니까 내가 보기엔 잘 만들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저 애플 아이폰 이런 것도 저기서 나올 것 같고 예. 아직은 안 나왔겠죠? 네. 그런 거라면 달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네. 뭐 엄청나게 형성되겠어요? 이것도 뭔가가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썸웨어가 있겠죠. 지금 그걸 바라보고 엊그저께 생긴 위메이드도 이제 엊그저께 생긴 건 아닙니다만 미국 언제 생겼죠? 그 생태계가 4년? 4년 전에 4년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꽤 됐네요. 4년 전에 미국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저께 늘었. 우리가 지금 달러를 거래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바는 지금 미국 달러가 얼마쯤 될지 모르는데 200원에도 사고 3만 원에도 사시는 거예요. 지금 달러를 거래하다 보니까 7만 원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 미국은 예를 들면 뭐 한국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미국 정부가 거기다 대고 팔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개념이라면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라야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거지. 지금 이 초기에는 200원이 적정 가치일지 8만 원이 적정 가치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8만 원에 사놓고 이게 4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이거 왜 가치를 유지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사신 분의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를 적용하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위믹스를 얼마에 샀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다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시는 가격이 마치 달러를 200원에 산 것처럼 싼 게 산 건지 아니면 마치 달러를 800원에 산 것처럼 비싸게 산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인데 그냥 그렇다면 사실은 신중한 투자자라면 지켜봐야죠. 안 사야죠. 네, 그래서 미국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래의 미국이 뭐냐라고 네. 하면 메타버스의 코어는 네. 게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미국이 되겠다가 저희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되겠다. 그거 되게 명쾌하네요. 그러니 기축 통화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위메이드는 기축 통화국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되겠다. 지금 이제 미국을 다들 기축통화국으로 인정하지만 심지어는 그것도 인정 안 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축 통화국이 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기축 통화국이 되면 엄청난 이점이 있죠. 발권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돈이 떨어지면 그냥 달러 찍으면 돼. 미국의 제일 대단한 점은 달러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위믹스가 이 시장을 제패했어요. 플랫폼으로 제패했어요. 네. 그래서
하면 위믹스라는 코인을 여기서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네. 달러국이 되는 건데 소위 기축통화국이 되는 건데 네. 거기 갈 때까지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 이런저런 막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선 한쪽에선 코인을 왜 파냐? 그럼 또 지금 그냥 안 파냐? 지금 또 왜 안 파냐고 뭐라고 그러고 왜 파냐고도 뭐라고 그러고 또 그럼 예를 들면 이 위믹스가 생겼어. 그러면 그거 소위 하나의 생태계를 창조하는 건데 창조할 수 있는 완전히 주도권을 갖는 건데 네. 그걸 예를 들면 지금의 제도권에서 그냥 놔둘 거냐? 네. 그걸 뭔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달러는 아니잖아 네. 하면서 규제를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가격의 변동성이 기존 달러보다 있는 게 왜냐면 더 추가 발행이 안 되니 뭔가 진짜 이 경제가 발전된다면 그게 이제 화폐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예.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4년간 일할 때도 물론 제가 법이 없으니 어떤 법을 지킨다고 정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자본시장법이나 우리가 위메이드라는 주식회사가 지켜왔던 어떤 디스플린 이런 걸 지키라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면 일단 규제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예. 빨리 뭔가 우리의 기반이나 이런 걸 구축해 놓으면 네. 그다음 규제가 왔을 때 대응하기 쉬운데 규제가 먼저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뭔가 이게 새로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커야 된다. 그래서 사실 M&A도 열심히 하시고 100개 올해 내에 빨리 네. 하겠다. 네, 되게 100, 네. 100개는 현실 가능한 숫자예요? 네, 100개? 네. 저희가 이미 저희랑 그 게임을 저희 온보드라고 하는데요. 이믹스라는 플랫폼에 온보드 한다고 하는데 온보드를 협의한 회사가 100개가 넘고요. 게임. 네. 그래서 결국은 100개라는 게 올해까지 100개인 거고요. 예전부터는 저희가 꿈꾸는 거는 네.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의 그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가져다가 네. 블록체인 이코노미를 결합시키게 하겠다. 1년에 음. 게임이 5만 개 나오거든요. 5만 개. 네, 매년 5만 개씩 게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오는 게. 네, 그런 그 게임 개발하는 게임 개발자들이나 게임 개발 회사들이 블록체인 붙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걸 내가 공부해서 내가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 솔루션 갖다 쓰면 되겠네. 위믹스 솔루션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iOS나 안드로이드나 스팀에 내면 되겠네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림은 되게 그렇다. 들어보면 야 이거 뭔가 원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구조는 대강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네. 화폐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요. 엘칸토 구두 상품권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얼마나 할인이 되려나. 물론 이제 SK 상품권을 보면 또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단히 어떤 미지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뭐 이럴 수 있나 싶은 부분은 미국 달러라고 가정하면 그게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네. 10억 개, 네. 10억 개가 충분할 것 같지만 그거는 제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만약 이제 통화로 쓰인다면 그조차도 더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화의 가치 자체가 너무 올라가서 네. 통화로는 못 쓰는, 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실제로 거시경제에서는 통화량을, 경제는 성장하는데 통화량을 더 늘리지 않으면 통화 자체가 축장이 되면서 가치는 올라가되 이게 교환이 안 되니까 생태계는 어그러지는 이제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럴 때 그럼 그거를 지금 이렇게 10억 개라고 해서 픽스 시켜 놓으면 그때 가서 그럼 다시 풀 거냐 하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차피 스토리아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건 관계 없으나 이게 각국의 통화와 비슷한 것이고 그 각국의 펀더멘탈로 그 통화의 가치가 움직입니다라는 설명을 하려면 그 통화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는 지금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이 가치를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유혹하는 어떤 그 조항으로는 쓰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통화가 되고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것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마지막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약 미래의 통화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디지털 골드라면 오케이. 그러나 이게 통화라면 통화량이 정해져 있으면 결국은 못 쓰는데
이게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하나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고 둘 다 예. 되게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비트코인이 통화 지불 수단으로 쓸 수가 없죠. 뭐 콜라 하나 0.0002 뭐 얼마라고요? 0.0001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꿈꾸는 저희가 이제 기축 통화라고 말했지만 이제 제가 일반적인 기축 통화는 아니고요. 네. 너무 그냥 게임계 기축 통화. 예. 그러니까 저희 게임에서 쓰는 기축 통화인데 네. 저희 통화의 특징이 이제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가분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소수점 6자리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뭔가 거래 때문에 화폐가 더 늘어나진 않아도 되는 게 약간 이제 디지털 화폐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 디지털로 거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게 그 가분성이라는 게 큰 그 화폐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 10억 개로 제한돼 있는 것 자체가 뭔가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비트코인을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네. 그러면 달러도 더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액면 분할하면 되지. 네. 그러나 기존에 액면 분할을 하는 순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분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거라서 네. 즉 핵심은 뭐냐면 화폐로 쓰려면 그 화폐의 가치는 유지되어야 하나 맞아요. 그 화폐의 가치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투자의 가치를 가질 만큼 네. 가파르게 우상향하기 시작하면 네. 자산으로 바뀌고 맞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잃어서 맞습니다. 축장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화폐냐 아니면 투자할 만한 자산이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화폐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자산이니 여러분 투자하십시오라 가격이 오를 겁니다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죠. 아니, 위메이드 그- 생각은 어때요? 아니요, 네. 너무 동의하고요.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믹스라는 하나의 코인으로 화폐이면서 투자 자산의 네. 표준을 취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는 어떻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토콜과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해야 돼서 이제 네. 저희가 조만간 선보이게 될 텐데요. 네. 하나는 정말 화폐로서 약간 1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게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이 커버하는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사실은 얘가 확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를 담을 수 있는 실제 어떤 네이티브 코인. 그래서 위믹스가 두 가지 성격을 지금 다 갖고 있는데 그 둘을 이제 분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커지면 위믹스의 가격은 올라가고 네.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얘는 1달러에 패깅이 돼 있으니까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의 확장과 함께는 양이 늘어나는 거고 하지만 실제 얘의 수요 공급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이제 위믹스가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중 구조라는 게 이제 요새 이제 이 크립토 쪽에서 이제 이제 어쩜 이런 식의 이제 네. 공부를 해 나간 거죠. 금과 달러를 분리하겠다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뭐 이런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 별로 여러 기업에서 나오셨을 때도 주가 얘기를 별로 여쭤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워낙 위메이드는 워낙 주가 변동성이 커서 지금 뭐 한때 막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0몇만 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 10만 원도 깨진 오늘 주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데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잖아요. 특히 네. 단기적인 주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장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는데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왜냐하면 펀더멘털에 워낙 펀더멘털에 정보가 많다 보니 아무튼 전체적인 정보는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어떻다라는 걸 평가하는 거는 되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계속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는 좀 약간 큰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있다. 그 큰 꿈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게임 회사로 본다고 해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저희의 큰 비전과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성장이 꺾였을 때, 예. 아니 안 되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때는 뭐 그러게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안 좋지?라고 좀 의문을 갖는 상황이라 좀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로 위메이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체크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금융당국은 이거를 이 코인을 결국은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주권으로 보고 이게 금융투자 자산으로 아마 간주를 한, 즉 주식으로 간주하는, 즉 주식회사 위믹스 에코시스템의 주식이다.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파는 거는 뭐 말은 되는데 그 중간에 주권 발행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걸치고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라.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가 아닌 한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그 금융투자 자산으로 간주되는 뭔가를 판매할 때는 그걸 거쳐야지. 그걸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렇습니다. 사실 분 사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룰이어서 요즘에도 사실 옛날에 없었으니까 그걸 딱 고의로 어겼느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음악 저작권을 나눠서 나눠서 판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음악 저작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일종의 주권이라면 주권 발행 절차를 거치고 리스크나 개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만들면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감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감시라고 하는 건 항상 옳은 방향은 아니고 번거로울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뭐 금융당국의 질의나 혹은 뭐 문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거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법에 따라 진행을 했고요. 싱가포르는 좀 더 그 암호화폐에 대한 법 해석이나 이런 게 명확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최근 한 달간 되게 좀 핫했잖아요. 질의가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질문에 많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네, 사실대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는 왜 그렇게 뭐냐면 회계 처리 그렇게 하느냐. 그럼 지금 뭐 워낙 핫하니까 거기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질문을 일단 지금은 뭐 어떤 규제의 목적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를 시작하면 어떡해. 아직 규제 들어가면 좀 멀었네. 규제하시려고 하면 저는 뭐 싱가포르 회사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뭐 웃을 수도 있는 건데 그쪽은 싱가포르의 브랜드 그 사업이 있고 이쪽은 한국에 상장했을 경우에 다른 문제는 법적으로는 없으나 이건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서요. 혹시 유사하게 이런 회사도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상장 여부를 위협받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샘플이 있나요? 어떻게 리퀴데이션했냐 차이죠. 모든 코인은 다 유동화를 합니다. 유동화를 했습니다. 그걸 시장에서 했냐 아니면 뭐 프라이빗으로 했냐, 프라이빗으로 뭐 이렇게 ICO를 했냐의 차이지. 다 했죠. 했죠. 모든 회사는 다 한 겁니다. 상장 회사 중에도 있어요? 혹시 샘플이? 일단 왜 우리를 뭐라고 할 거면 쟤네들은 뭐냐? 상장 회사 중 전 세계 상장 회사 중에 코인을 발행한 유명한 회사는 딱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위메이드 유명하다면 좀 그렇긴 한데 위메이드, 카카오, 라인. 사실은 한번 생각해 전 세계 아는 회사 중에 코인을 발행한 회사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코인 발행하고 하는 게 그 법적, 재무적, 세무적, 관리적인 이슈가 되게 커요. 그래서 상장사들은 사실은 보통은 엄두를 안 냈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고 심지어 뭐 페이스북은 금융당국이 바로 제재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상장사 중에는 그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라인과 카카오는 뭘 했죠? 제가 잘 몰라서. 카카오는 클레이라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역시 싱가포르 자회사 통해 발행했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라인 통해서 일본에서 그 링크라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그 코인 판매액을 각각의 매출로 잡았습니까? 두 회사도? 네, 잡았을 겁니다. 같은 회계 법인이니까요. 그 회계 이슈도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계속 규정을 정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폐라면 부채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부채로 잡아야 되는 매출로 거지. 잡을 게 아니라 매출로 잡아야 되는 거. 나와 있는 화폐가 한국은행의 매출이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이 언젠가는 썸띵이랑 바꿔줘야 할 부채니까. 그래서 아무튼 회계 그것도 아직 그 결론이 다 안 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아무튼 이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는 아직은 아무도 답은 못 하고 안 정해져 있고 지금 회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남들은 잘 안 하고 이게 시비를 걸면 뭐 논리적으로야 방어가 다 가능하나 좀 불안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왜 위메이드는 했냐? 예. 기존에 게임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네. 보기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좋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는 상장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벤처기업들은 지금 엄청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감사 이슈가 없잖아요. 예. 벤처기업들은 다 지금 모든 그 크립토 그 투자 잘 되는 프로젝트를 보면 다 벤처기업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감사 이슈도 없고 뭐 등등등 그냥 여러 자유롭게 가지로. 하면 되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저희는 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씩 다 지켜가면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자문도 뭐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내부 시스템도 은행과 같은 시스템, 내부의 어떤 코드를 바꾸는 것도 은행과 같은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해서 큰 회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위믹스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발행 기준으로 하면 저희 10억 개니까 오늘로 6,500원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6조 5천억쯤 됩니다. 6조 5천억. 네. 그 6조 5천억이 어떻게 해서 형성된 가격이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투자자분들이 다 하셔야 네. 될 것이다. 매우 그러니까요. 저평가일 수도 있고 매우 고평가일 수도 있는. 아니 솔직히 위메이드는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드림 빅 드림으로 우린 진짜 큰 꿈을 꾸는 회사다 하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게 완전 초입 가격인 거고 이 비즈니스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거고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런 너무 거 다른 것 있을 같아요. 수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3프로 TV가 네, 3프로 코인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면 만화 영화나 혹은 아이들 콘텐츠나 뭐 여성 콘텐츠나 혹은 요리 콘텐츠나 이런 거는 네. 저희 못 만들고 없잖아요. 없죠. 그러나 그걸 이제 하나하나 유튜버들 인수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리고- 그래서 코인을 발행해. 그러고 나서 3프로 유튜브를 별도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네. 그걸 보려면 나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그거. 무료다. 그걸 해줄 무료다. 수 있는 회사가 위메이드입니다. 아니 저희도 할 수 있어요. 배웠잖아요 지금.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와. 할 거다. 그리고 그거는 3프로 코인으로 다 유료로 보게 할 거다. 네, 네. 와. 그러면 말은 되죠. 그럴 때 3프로 TV 코인 하나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그걸 지금 가격을 정해서 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젠간 그 가격이 형성되겠죠. 이게 치열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 그래서 이거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형성되는 가격이지. 네.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거라면 가격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 예측과 투자에 대해서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던가 왜 이러냐 왜 놀리냐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백날을 고민해봐도 안 나오는 거다. 시장의 예상치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시장은 항상 그렇겠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상치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확 빠지고 그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 올라가고 그런 거겠죠. 뭐 네. 시장 가격이 그냥 그 가격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뭐 그런 거죠? 가시기 전에 우리 대표님 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 이제 계속 뭐 제가 말한 게 이제 조금씩 하나씩 구현될 텐데요.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그때 또 그 단계 또 한번 저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약속 있으시죠? 보내드려야죠. 예, 보내드려야죠. 또 다른 논란과 이슈가 있으면 네, 네. 아 뜨거웠네요. 이런 사업 하시기도 뭐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봤지만 네. 저희도 이런 핫포테이토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래 그냥 그런 거죠. 사실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긴 합니다. 예. 예. 오늘 공부도 많이 되고 아무튼 또 뵙겠습니다. 많이 네. 많이 다음에 또 되죠.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였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님 인터뷰를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 네. 또 저희가 원래 잘 몰라서 예. 그래서 좀 반론도 좀 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물론 반론에 재반론, 재반론에 또 반론 기회가 있으면 계속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좀 다르게 보는 시각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이 문제를 취재해온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를 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네. 난 저기 좋아. 네. 이거, 반론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반론까지는 아니고 당사자 아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그 그럴 수 얘기를 있죠. 듣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이 사안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를 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던 얘기. 좋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랬더니 될 것 그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예, 거죠. 그런 거죠. 하여튼 뭐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럼 일단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자금 조달한 방식, 네. 위믹스 매각한 거. 와, 이거 진짜 전 대단하다고 본 게 네.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지금 논란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논리 구조는 코인은 용처가 많아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정국 대표님 인터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유틸리티를 검증하는 시절이 올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탈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그 코인 씬, 그 블록체인 씬에게 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지금 게임이라는 곳에서 쓸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했던 얘기는 나머지 코인 중에 상당수가 거의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거거든요. 예. 그것도 좀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용처가 많으면 위믹스의 가치가 오르고 그리고 용처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믹스를 팔아서 기업을 인수하고 게임을 개발하고 위믹스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위믹스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위믹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위믹스를 사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참 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럴듯하게는 들려요. 예.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늘려요. 거기 이제 대표님은 100개까지 늘린다. 지금 예, 5개인데 100개까지 늘린다. 그럼 그 게임을 하려고 사람들이 돈을 넣을 거다. 예. 그럼 돈을 늘리면 그게 위믹스로 바꿔야 되니까 어쨌든 환전하듯이 그 위믹스 세계에 들어가면 위믹스를 사야 되니까. 예. 그럼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럼 위믹스를 사는 사람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은 그럴듯하게는 들리던데. 이거 위믹스라고 하면 네. 모르는 분들은 모르니까 달러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 하나 게임? 들어드릴게요.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 예. 그 중고. 예. 지금은 당근마켓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서로 연결만 해주니까 네.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근마켓이. 예. 그렇다고 중간에 수수료 뗄 수도 없고, 둘이 만나는 걸 잠깐만 저 당근마켓으로 네. 거래하신 거 예. 아닙니까? 하면서 예. 받을 수 없잖아요. 예를 근데 당근마켓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봅시다. 당근 머니로 만들어? 그렇지. 당근 코인을 만들어. 당근마켓이. 예. 그런 다음에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려면 당근 코인으로만 해. 그렇지. 우리나라 원화로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 안 되고 당근 코인을 사서 그 당근 코인으로 중고 물품을 사고 네. 중고 물품을 파는 사람도 직접 원화를 받을 수는 없고 당근 코인을 받아서 네. 그럼 당근 코인 받아서 이거 짜장면 어떻게 사 먹어? 당근 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근 마켓이. 예. 그건 환전 가능하다. 환전 원화로 가능하다. 지금 똑같은 구조가 당근 대신 게임으로 바뀌면 이게 위믹스가 되고 위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당근 마켓은 어떻게 돈을 버냐 또는 어떻게 할 거냐? 당근 코인을 맘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당근 마켓은. 네. 그리고 당근 코인이 거래되니까 여기다 풀면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팔아서 가지고 자 임직원들 월급 가져갖고 우리 보너스 받읍시다가 아니라는 거지. 굳이 설명하자면 이걸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무슨 저 중고 책상 이런 거 사오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야 이 당근마켓에 가니까 이태리 중고 책상이 있네. 그럼 나도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당근이 필요하지. 당근 코인이. 그러면 당근 코인의 수요가 높아질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당근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 그 플랫폼을 키운다라는 그 개념에서 네. 그럼 그 플랫폼은 누구 거냐라고 한다면 위메이드 거잖아요. 그렇죠. 당근 마켓은 당근 거죠. 예, 네. 당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잘 되게 한다라는 얘기는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얘기와 사실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 투자가 필요해. 그래서 뭔가를 팔았어. 그게 뭐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채권을 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선 코인을 판 거예요. 네. 근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권리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잖아요.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있고. 예. 그러면은 이게 제가 블록체인 씨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왜 하게 해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개발을 해서 성장을 시켜야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전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여기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해주면 그 기업이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거는 맞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그렇죠. 이 기업이 정말 뭐 이렇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막 발행할 수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장을 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나에게 자금 조달을 좀 더 쉽게 해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위믹스라는 방식의 어떤 코인이라는 방식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주식을 산 건가? 채권을 산 건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헷갈리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위믹스라는 생태계와 위메이드라는 법인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생겨요. 네. 뭐냐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믹스 코인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매각 행위로 인해서 실제 현금은 위메이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위메이드는 어떤 주식을 발행해서 지분율을 희석시킨다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뭔가 이자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장부에 없었던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2천억 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막 기업을 성장시키고 하면 주주도 좋고 여기 뭐 생태계도 커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시장에 제도가 있는 이유는 잘 될 경우가 아니에요. 잘 될 경우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더라도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뭐 열심히 기업을 육성을 하고 성장을 시켜서 막 주가도 오르고 막 그러면은 여기서 뭐 배당을 주든지 의결권을 주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성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왜 만들었냐면은 이 반대편에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위메이드에 대해서 제가 막 되게 좋아하고 진짜 신뢰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진중하시고 정말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되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위메이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막 코인을 백서를 해놓고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팔아서 자금 조달해서 이렇게 멋있는 걸 할 거예요. 근데 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행태를 용인해도 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심지어 위메이드 자체도 그건 인정 못 할 거예요. 저렇게 뭐 비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혼탁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위메이드는 첫 사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건만 이렇게 뭔가 좀 망가지는 사례가 나온다. 예. 그럼 우리는 완전히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잘된 사례를 보고 잘 되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몇 가지만 안 좋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금세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상장사 중에 코인을 발행해서 나중에 매각했던 코인을 발행한 회사 자체가 3개밖에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예. 그리고 가지고 있던 코인을 매각한 회사는 위메이드가 유일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게 뭐지?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아무 문제가 없네? 우리가 그때 이렇게 팔았는데도 가격도 안 떨어졌네? 예. 라는 거를 보고서 우리 위메이드에서는 잘 파니까 가격도 안 떨어지게끔 우리가 잘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바로 나왔던 게 얼마 전에 나왔던 보라예요. 보라 2.0을 발표하면서 13개인가? 뭐 콘텐츠 3개? 게임 9개, 12개. 예. 12의 보라 네트워크를 결성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게임도 9개나 들어가고 엔터도 3개나 들어가니까 보라 코인을 이용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저기 사용하고 저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처가 많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유틸리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말을 되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은 돈을 풀어야죠. 네. 그렇죠. 돈을 시장에다 예. 팔아야죠. 예. 팔겠다는 얘기죠. 그 팔겠다. 코인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라 코인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첫 사례가 되면서 보라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발행량이 12억 개였는데 뭐 추가로 인플레이션율을 늘리겠다. 보라 코인은 뭐 하는 코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개 게임사가 참여하고 있고 똑같은 구조로 비슷한 구조네. 카카오 위메이드하고? 게임즈의 자회사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네. 이게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메이드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이죠.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지금 한 달에 12,000원인가 뭐 10,000원 받고 이 영화 틀어주는데 네. 그러지 말고 넷플릭스라는 코인을 만들자. 예. 그리고 영화 그 코인을 상장시켜서 거래하게 하고 넷플릭스의 운영비는 그 코인 팔아서 운영하고 사람들은 그 코인을 왜 사냐? 넷플릭스를 보려면 코인을 사야 되고 그리고 그럼 넷플릭스의 영화를 파는 사람은 왜 넷플릭스에 이 영화를 제공하냐? 그럴 때 넷플릭스 코인을 주고 그 사람들은 이걸로 어떻게 출연료를 줍니까? 코인 시장 가서 코인을 거래해서 그 돈으로 가져가고 사람들은 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그럼 지금까지는 달러나 원화로 거래하던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넷플릭스 코인을 통해서도 똑같이 될 수 있는데 네. 차이점은 넷플릭스는 얼마든지 코인을 찍어서 시장 좋을 때마다 팔아서 100억을 갖고 오고 싶으면 100억을 갖고 오고 200억을 갖고 싶으면 200억을 갖고 오는 거니까 원화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넷플릭스 코인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같다면 같은 것인데 예. 시뇨리지 중앙은행이 돈을 5만 원짜리를 발행하는데 500원도 안 들잖아요. 예, 예. 49,500원 중앙은행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시뇨리지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위메이드가 가져가고 뭐 보라가 예.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자금 조달이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플랫폼을 성장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예. 기업을 성장시키는 거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성장하면은 그걸 가진 사람들의 가치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종의 증권형 토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의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그 증권형 토큰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증권형 토큰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특이한 게 위믹스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성장시킨다. 나의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서 자산 가치가 좀 더 부풀어지기 때문에 그 주식,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거의 증권형 코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권형 코인이 갖춰야 될 어떤 권리 관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권리 관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마치 증권형 토큰을 판매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증권형 토큰으로 할 수가 그 얘기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쪽 블록체인 씬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도 그거 권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우리하고 연동하고 싶다. 나라에서 못하게 하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라에서는 그걸 발행하려면 그냥 증권을 발행해. 우리 감시 감독을 네, 받고 네. 증권형 그런 코인을 거죠. 발행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 얘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증권형 코인을 판매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 코인은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틸리티 코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 관계가 없고 권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서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게 돼요. 그런 거네요. 위믹스라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위메이드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위믹스라는 코인을 팔아서 그 자금으로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유상증자 같은 일종의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인데 증권이 아니고 위믹스를 사간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회사의 자금을 대준 셈인데 그쵸. 이건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고 그냥 나는 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해야 되는 그것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 뜻이네요. 예.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뭐 게임에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아까 일부 시간에 그 이진우 프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주식을 게임머니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그래. NFT 그러네. 같은 되게 복잡한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서 그런데 예. 이거를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위축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예. 그거를 배제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주식이 있으면은 할인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있죠. 뭐 이런 것들처럼 이건 어쩌면 주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규제를 회피한 측면이 있어요. 유틸리티 코인이란 이름으로. 그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데 예. 저는 이 이상함의 원인이 뭐냐면 도지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거는 뭐 게임이랑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장난이야. 그런데 국가에서 인정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어. 상장을 시키고 거래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냐? 그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코인을 소유한 또는 코인을 거래한 많은 유권자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허용을 해놓고 그거는 오케이인데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뭐 보라가 만들었던 뭐 당근마켓이 만들던 혹은 페이스북이 만드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면 지적을 못해요. 좀 이상은 하지. 그러나 더 이상한 것들도 막 난리가 나서 코인에서 거래되고 있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면 아무것도 설명 못하는 것도 국가에서 인정한 거래소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해놓고 상장 요건도 모르겠고 그거 다 방치해놓고 그거는 하라고 하고 위메이드는 좀 이상한데 보라는 좀 이상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하면 뒤에서 웃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뭐 위믹스라든지 위메이드의 어떤 그림들이 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도시 때문에 그럼 코인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얘기했을 때 뭐 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메이드에서는 200만 원 될 때까지 200달러 될 때까지 10달러 상승할 때마다 1%씩 소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현상이라 우리가 좀 이게 뭐지 싶은데 이게 마치 주식시장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 네, 소각을 하게 되면은 뭐 주가에 이로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주식을 소각한다는 거는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지분을 쪼개놓은 것 중에 소각을 한 거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펀더멘탈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각을 통해서 코인당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랑 무관하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소각의 의미를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유통 주식 수가 있는데 그거를 쫙 빨아들여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 있다면 가격은 올라간다. 요 논리를 통해서 자사주 소각의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코인의 소각은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사서 소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던 유통되지 않고 있는 물량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 코인 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수급에서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 소각이 부양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야 우리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소각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 8억 개가 넘게 쌓여 있는 오버행을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설명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건 어떻게 도대체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씬에다 좀 물어봤는데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예 방치해서 아무 건들지도 않는 코인이 있고 여기서 뭐 소각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게 뭐 립서비스라든지 뭐가 됐든 관리하는 코인이 있을 때 뭐가 더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거네요. 그래. 그렇죠. 자사주 소각은 회사라고 하는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가 존재하고 그것을 100만 주면 100만으로 나눌 거냐 50만 주면 50만으로 나눌 거냐 나누는 숫자 분모가 달라지니까 결국 계산법에서 우리가 적정 가치라고 판단하는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가격을 향해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면서 그 가격을 향해서 주가가 가는데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 코인은 가치 펀더멘털을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건 배당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도가 있다면 용도일 뿐이니까 이게 화장지 한 칸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길에 떨어져 있으면 0원이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네? 그러면 그때는 뭐 1,000원 주고 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유틸리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인 자사주를 100만으로 나누든 1,000만으로 나누든 10만으로 줄이든 이게 가치가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만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수급의 변화가 없죠. 없는데 지금 유통되는 걸 아닌 걸 소각한다고 하는 거니까 수급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블록체인이다, P2이다 그런 용어에 자꾸 매몰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게임 회사들이 뭘 하려 그러는지를 보면은 컴투스가 C2X를 만든다 그러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를 하고 NC, 넥슨, 크래프톤 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플랫폼 위에 게임이 얼마나 올려지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경쟁력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블록체인하고 사실 상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는 게임을 많이 모아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메이드를 볼 때 여기가 블록체인 기업이니까 뭐 P2E 기업이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기업이 재밌는 게임들을 독점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오히려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좋다, 뭐 코인이 좋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게임을 잘 만들거나 아니면 재밌는 게임을 많이 땡겨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봐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체 게임 시장의 상위 한 20개 정도 게임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뒷단에 있는 게임들은 만들어져 봐야 돈을 잘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위믹스를 이제 뭐 지갑을 만들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한 5개 정도 코인이 있어요. 네. 이게 게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코인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거기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얘기는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게임 회사들이 위믹스랑 계약을 맺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게임을 올린다 그럴까?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을 그 이제 블록체인 씬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게임 회사들이 코인을 만약에 발행해서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자기 코인을 지금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다 상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워낙 깐깐해져가지고. 근데 위믹스 플랫폼에 자기가 게임을 올리게 되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코인을 위믹스 일종의 거래소거든요. 예. 덱스라는 그 중앙화된 거래소는 아니지만 덱스라는 자시 거래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게임 자기 거를 상장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회 상장 같은 거네, 일종의. 우회 상장이 아니고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상장되는 게 아니라 위믹스라는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믹스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예. 그거하고 그 게임 코인과 위믹스는 거래가 되고 나중에 위믹스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위믹스 밑에 샥 들어가면 핵심은 유믹스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네. 거래는 왜 되냐면 사람들이 사기 때문이고 네. 사람들은 왜 사냐면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건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나 도지코인도 거래되는데 위믹스를 왜 막냐고 하면 못 막는 거라서 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은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성공 모델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렇게 게임이 거의 한 100개 들어가는 게임들이 너무 재밌고 거기에 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코인이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코인을 거래하게 되는 요게 제일 베스트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거기에 올라간 게임들이 발행했던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거래소는 아니고 뭐 사실 저는 지금 있는 거래소 업비트를 정식 거래소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믹스라는 곳에 게임을 올림으로써 자기가 코인을 상장시켜서 이걸 막 팔아서 가격이 막 움직여서 진짜 이거를 투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빈다. 그러면은 위믹스는 큰 돈을 벌게 되겠죠. 그렇겠죠. 거기서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위믹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이 아니라 코인 거래소. 되는 거죠. 코인을 거래해서 그걸로 수수료도 남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코인을 팔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게임들도 여기에 위믹스에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이 진짜 자신들의 게임 매출이나 이런 거를 올리면서 재미로서의 코인을 좀 추구한다면 예. 그래 뭐 어느 정도 그 고스톱도 100원이라도 내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 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게임 회사들의 목적이 정말 자신들이 그러니까 코인은 파는 순간 자기한테 돈이 돼요. 그 뒤에 돌아가는 거는 투자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걸 처음에 상장시켜서 내놓는 순간 나의 인마이 포켓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코인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질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진짜 코인을 팔아가지고 정말 그걸 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 그런 운영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운영한다고 그러서 코인을 던져놓고서 그럼 위믹스에 막 100개 되는 게임 중에 정말 그냥 코인 팔기 위해서 게임을 올리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되게 뭐 많이 응원을 좀 하고 싶으면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 진짜 블록체인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P2E라는 것이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만 돼야 되는 것인가? 그 코인이라는 거는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코인 내각 자체가 목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는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한 처음부터 사실은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비슷한 건데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찍잖아요. 네. 그리고 롯데백화점의 상품권의 가치는 네. 롯데백화점에 좀 더 유용한 물건이 많이 판매되면 롯데백화점의 가치는 상품권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나 그게 액면가보다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5만 원짜리 상품권이 6만 원이야 7만 원에 거래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거면 원화 5만 원을 내고 사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 투자 자산으로의 코인과 스테이블 거래되는 코인을 나누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긴 하셨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가는 코인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적으로 쓰는 코인과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코인이 막 결합 짬뽕돼 있다 보니까 그게 연결고리가 있으면 둘 다 투자 자산이고 연결고리가 떨어지면 네. 이것만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따로 떨어져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얘기도 말이 안 결국은 되는. 뭐 그 디파이를 하고 거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현금하고 연동이 돼 있는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코인 씬에 있다가 거기서 잠깐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중립시키고 싶은 사람이 잠깐 들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다는 걸로 뭔가 좀 베네핏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뭔가 그 코인 거래를 그 활성화시키고 뭐 이러는데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선택하고 있는 전략은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뭐 진짜 주식으로 발행했다 그러면은 뭐 거기 주주들에게 뭐 증자해야 되고 지분율이 이석되고 뭐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게임을 그 표방을 하면서 그 뒤에서 그 거래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디파이거나 스테이블 코이거나 이런 걸로 통해서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제들을 붙임으로써 네.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전략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때 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을 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게임들 사이의 연계를 통해서 유니버스를 만드는 그런 구상들은 정말 저는 가슴 떨리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바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너무 즐거움을 느끼고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고 아 이게 게임 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즐거운 경험을 주는구나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정말 멋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코인을 파는 것이 목적인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사실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은 다 육성 정책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누가 표 떨어지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를 하는 과정들을 한번 거치긴 거쳐야 될 거예요. 그것은 위메이드가 정말 정당하게 사업을 할 때 오히려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잘 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제도 정비는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머릿속이 복잡하네. 제가 파악하는 본질은 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 하에서 네. 원화라고 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워낙 쓰고 있죠. 돈을 쓰고 있고 그 원화라는 돈은 사실은 국가만 아니면 사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찍으니까 어. 그게 국가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 나라의 일을 하세요 하는 거지. 한국은행 국가가 아니면 사기예요. 그게. 급여도 한국은행이 찍어서 주지. 그럼요. 돈을 얼마나 찍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에 있습니까? 뭐가 네, 있습니까? 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찍고 그걸로 정부를 운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선거를 통해서 승인을 하는데 위메이드가 만드는 생태계는 그건 오케이. 그러나 이 게임과 관련한 우리가 초이스하는 게임과 관련한 이 생태계는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서 돌려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설명하면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지만 네.
이미 게임조차 안 하는 그냥 우리 거를 화폐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라고 하는 거래소를 아무 근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유사수신부 금지하고 있고 다양한 사기를 막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국가가 거래소를 용인해주고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걸 하겠다는 걸 무슨 명분으로 막느냐 하는 게 저희 고민인 것이죠. 너무 아무 그것도 없다고 하지 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네. 자, 뭐 하여튼 뭐 원대한 위메이드의 원대한 꿈 어쨌든 원대한 꿈인데 원대한 꿈 잘 될 수 있을지 네. 지켜보는 것도 관전 재미있게 포인트 같아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우리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판단하기가 어렵고 우리 어떤 구조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보는 거니까요. 네, 네. 네. 판단이야 뭐. 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예. 권순우 기자님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저는 위메이드 팬입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